불확실한 미래, 쉼없이 몰아치는 거대한 전환, 예기치 못한 위기들. 우리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수많은 상실과 좌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움츠러드는 몸과 마음, 갈수록 더 높아지는 차가운 현실의 벽.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더 좋은 내일을 이끌겠다는 사명감으로 보다 깨끗한 에너지를 위해 언제나 혁신을 실현하며 담대한 도전을 이어왔기에 우리는 스마트한 기술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상을 멈추지 않습니다. 에너지 발전을 위해 영역을 넓히며 쉼없이 달려온 20여 년의 시간.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에너지로 더 쾌적하고 편리한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길을 향한 도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대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우리는 국내를 넘어 세계와 함께 탄소 중립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납니다. 더 따뜻한 삶,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건강한 세상, 그 길을 함께 가기 위해 꼭 맞잡은 손. 우리는 그 손에 담긴 따뜻한 신념을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행복, 그것이 미래 가치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 믿기에 우리는 변화의 시간을 함께 이겨내며 빠른 성장을 넘어 투명하고 단단한 성장을 이뤄 나가려 합니다. 내일을 비추며 더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에너지. 우리는 그 꿈을 향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청정한 에너지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며 미래를 앞장서 열어갑니다. 스마트 에너지 베러라이프. 한국 남부발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자, 이제 2022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합동 설명회 2일차 오전에 이어서 오후 마지막 기관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에도 관련 담당자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 마련돼 있거든요.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 만나보실 기관은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입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남부발전 인재경영실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차장 강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공공기관 중에서도 남부발전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원자가 총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채용 인원이 한 150명 정도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그 관심에 대해서 감사함과 동시에 그 취업 시장이 정말 얼만큼 어렵구나, 이제 그런 부분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한 얘기는 준비해 주신 우리 자료를 본 이후에 저와 또 얘기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남부발전의 채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발전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채용 현황과 채용 제도, 그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이 어떤 회사인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회사는 그 한국전력공사가 출범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하고 있던 그 발전 부분이 2001년도 전력산업구조 개편법에 따라서 발전 6개사로 분할되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6개 발전사가 그 대한민국의 전체 그 발전 부분을 그 담당하면서 2001년도에 이제 출범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민간용역도 많이 생겼지만 작년도 말 기준으로 저희 남부발전은 전국에 한 7개 정도 발전소를 운영 중이고, 한 개는 현재 세종시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전체 국내 전력 생산량의 약간 9% 가까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 풍력, 그리고 그 해외 사업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최근에는 그 수소, 기술 개발이라던가 하는 쪽으로 신사업 쪽으로도 이제 확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회사의 비전과 전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 보고 계시고요. 남부발전의 비전은 디지털 혁신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선도하는 국민기업입니다.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민기업을 비전으로 삼고 있고요. 그 에너지 탈탄소 시대에 그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는 과정에서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이룩하겠다. 그런 이제 비전과 그 슬로건, 그리고 그 가치 체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부발전의 인재상입니다. 그 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실천인, 디지털 혁신 리더는 도전인, 상생과 협력을 추구하는 소통인, 이런 것들을 저희 인재상으로 하고 있고, 그 앞에서 보셨던 비전, 미션 비전, 이런 그 가치 체계와 인재상은 남부발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세부적으로 좀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그 채용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 시스템에서 저희 남부발전의 그 채용 현황, 그 정보 페이지를 지금 보고 계신 건데요.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연 평균으로 155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부발전의 그 채용을 지금까지 몇 명을 했고, 언제 했고, 경쟁률은 어떻게 됐고,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그 알리오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많이 궁금해 하시는 복리후생, 급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남부발전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다 알리오에 공시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은 올해 그럼 남부발전에서 몇 명을 뽑는가인데요. 전년도 대비 채용 인원은 조금 줄어들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가 않았고 현재는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지만 정규직 기준으로 약 60명 정도 그 채용할 예정에 있고, 그 채용형 인턴의 경우는 전국 단위로 약 한 200명 정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용 공고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 및 잡 알리오, 그 카카오톡 그 남부발전 이제 검색하시면은
채용 공고나 채용 정보 관련 사항들 전부 다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채용 제도 부분입니다. 여기가 아마 그 실제로 응시를 하실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총 4단계,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그리고 합격자 결정 단계로 그 진행이 됐는데요. 그 먼저 서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른 공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기관도 그 100% 블라인드 채용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성별 이런 정보들은 일체 기재를 하실 수가 없고 직무 관련돼서 내가 어떤 역량을 어떻게 준비해왔다, 그 남부 발전의 가치체계, 인재상에 어떻게 부합한다 라는 부분들을 기술하시면 그거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발 인원의 30배수를 서류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필기 전형이 되겠습니다. 필기 전형 같은 경우는 그 전공 시험과 직무 능력 시험, 그 직무 적성 검사, 한국사, 영어 시험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전공 시험의 경우는 저희 상경 계열 같은 경우는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이고 그 법정 계열 같은 경우는 그 법학과 정치학을 공부하시면 되시겠고요. 그 외에 사무직 외에 기술직 같은 경우는 기계, 전기, 화학, 통신 등 분야별 대졸 수준은 기사 시험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시고 고졸 수준 채용의 경우는 기능사 그 수준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전공 시험은 이제 준비가 되시겠습니다. 한국사 시험 같은 경우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에서 2급 정도 수준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시고요. 영어 시험은 저희가 듣기 평가는 없고 그 토익 RC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 외에 그 직무 적합성 평가, 인성 시험의 경우는 일관성을 갖고 답변한다, 그 신속하게 풀이한다라는 정도 생각을 갖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NCS 직무 능력 시험의 경우는 시중에 그 NCS 시험 교재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문제풀이 위주로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약 한 7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시험 시간이 한 70분 정도 되기 때문에 1분에 한 문제, 그 마킹한 시간까지 합치면은 1분이 안 되는 시간에 한 문제를 다 풀어낸다라는 생각으로 그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그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면접 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 면접과 2차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1차 면접에서는 프레젠테이션, 그 주제를 받으시면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할 건지 이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발표를 하는 그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있고, 그 이후에는 그 그룹 토론 면접과 그 실무 역량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에서는 그 뭐 인성 면접이나 그런 것들 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 그 신원조회 및 신체 검사를 거쳐서 그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 합격자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관련한 사항들은 저희 남부발전의 그 채용 공고문을 한번 보시면 남부발전 홈페이지에서도 공고문을 보실 수 있고 잡 알리오에 들어가셔도 보실 수 있는데, 채용 공고문을 보시면 이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은 결격 사유에 따라서 결격 처리를 하는구나 라는 부분, 그리고 채용 시험이 그 채용 전형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겠구나, 그리고 또 경쟁률은 어떻게 되는구나, 그런 부분들 다 그 확인 가능하시니까 좀 많이 한번 찾아보시면 그 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코스포 고유 채용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보듬 채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남부발전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들하고 좀 그 특색 있게 좀 다른 점은, 응시하셨다가 떨어지신 분들한테 왜 떨어지셨는지 강약점 분석 보고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기 시험에 떨어졌다, 혹은 면접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본인이 다른 합격자들과 비교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 됐는지, 예를 들어서 한국사는 합격자 평균이 80점이었는데 나는 90점이었다. 근데 영어는 평균 80점인데 나는 60점이었다. 그러면은 본인의 강점은 한국사고 단 약점은 영어가 되겠죠. 그런 분석 리포트를 2018년도부터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1만 명 이상의 그 지원자분들께서 이 리포트를 받아가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고요. 남부발전은 그로 인해서 이 보듬 채용 프로그램으로 2019년도에
기관이 대통령상을 이제 받기도 했고 다수의 그 우수 사례로 채택되는 등 남부발전에서는 이렇게 국민 눈높이에 맞춘 채용을 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채용 시장이 좀 얼어붙었다. 그런 우려들이 많았고 실제로 채용 규모가 특히 사기업에서 많이 줄어들고 구직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우셨었는데요. 근데 남부발전의 경우는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로 그 화상 면접을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는 온택트라고 했는데 내용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화상 면접을 함으로써 저희가 채용을 취소한다거나 연기한다거나 하는 거 없이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대규모 채용을 하기 위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부분도 그 비대면 온택트 채용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온택트 채용을 위해서는 어쨌든 그 면접 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구직자가 부담 없이 구직자가 비용을 하나도 부담을 안 하시게 하게끔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이제 배송을 해드리고 면접을 진행해왔던 바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접은 좀 진행이 됐었고요. 여기도 좀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부발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그 국민 눈높이에서 좀 채용을 진행하기 위해서 보듬 채용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채용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더 이제 개선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저희 남부발전이 어떻게 그 채용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보듬 채용 혹은 또 이런 면접 키트까지 이 지원자를 참 많이 배려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 업무 환경도 그런 분위기인지 좀 궁금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원자분들께서 사실 뭐 그 궁금하신 사항이 상당히 많으세요. 지원 단계부터 그 지원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전형을 준비할 때나 그리고 탈락한 이후에도 그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채용 담당자, 저를 비롯한 저희 채용 담당자들이 뭐 항상 이제 전화 대기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카카오톡 그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그 AI를 활용한 그 채용 상담도 진행을 하고 그 Q&A 게시판도 운영하고 그리고 그런 뭐 다양한 노력들을 저희가 늘상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법학 직렬의 경우 법학과 정치학을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법학이 너무 광범위해서 법의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요거는 조금 답변이 제가 콕 집어갖고 어떻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기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좀 약간 정정할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법학과 정치학을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근데 법학과 정치학이 아니고 법학과 행정학입니다. 그 부분 좀 정정을 하고요. 그 기술직 같은 경우는 기사 시험, 그 자격증 시험에 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시겠지만 이 법학과 행정학 그 전공 시험 준비는 자격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콕 집어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남부발전 그 유튜브 그 채널이나 아니면 남부발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 직무에 대한 소개나 채용 그 전반에 관한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준비해 놓은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기술직을 좀 여쭤볼 텐데 기술직 근무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기술직 근무는 저희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 한국에 7개 발전소를 운영 중이고 1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럼 기술직 분들은 예를 들어서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현장 기기를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고장나면은 고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정부와 협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포션이 큰 거는 발전소를 운전하는 발전 운전 분야 그리고 발전소 설비가 고장났을 때 혹은 고장나기 전에 미리 그 계획 예방 정비를 하는 그런 정비 공사를 하는 분들 그런 업무를 이제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술로 기반을 하는 부서에서 필요한 뭐 자격증이나 기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 모집 단위별로 그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하지만 네. 그거는 그 입사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입사하실 때 뭐 영어 점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점수를 매겨서 가점을 드린다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는 100% 응시자가 시험을 통해서 선발이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현업에서 업무를 하실 때 그런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는 있겠죠. 그 저희 전공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셨던 그게 이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 남부발전 입사하시는 거랑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사는 상관이 없지만 실무 일을 할 때는 도움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다른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서류 전형 30배수로 선발할 때 토익 점수로 정량 평가를 하시나요? 반영하시나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정성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먼저 그 서류 전형 30배수 선발할 때 토익 점수로 정량 평가 반영하느냐,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토익 점수나 혹은 어떤 자격증, 예를 들어서 제가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변호사 자격증인데 남부발전 대졸 수준 공채에 지원했다라고 해서 가점 드리는 거 없습니다. 저희는 100% 이제 시험으로 뽑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익 점수도 마찬가지로 뭔가 반영되는 거 없고, 대신에 저희가 영어 시험을 아까 본다고 말씀드렸듯이 영어 RC 수준으로 준비해서 그 시험을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은, 저희 그 남부발전의 가치 체계와 인재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요 말을 쓰면은 뭐 최고 득점을 갖고 간다, 요 말을 쓰면은 최저득점을 갖고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되게 어렵고요. 그렇죠. 말 그대로 정성평가입니다. 남부발전의 인재상이 어떻게 되고 이 회사의 전략체계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 두 가지를 반영해서 쓰려고 노력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면은 그 질문과 상관없는 걸 좀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입사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데 그 동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준비해왔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다던가. 네.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질문에서 벗어난 답변을 하시면 아무리 글을 잘 썼어도 좋은 점수를 받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그 답변하실 때는 남부발전의 인재상과 가치체계 늘 참고해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더 제가 과거에 준비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자기소개서 쓰실 때 혼자서 쓰고 혼자서 백날 봐봤자 더 이상 이제 발전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 좀 서로 간에 그 동료 간에 봐도 좋고, 아니면 선후배 간에 이제 봐도 좋고, 돌려서 보면서 이게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된다라고 서로 간에 좀 가혹하게 지적해주면서 발전시키는 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해주셨던 이 말씀들은 모든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네. 질문에 대한 해당되는 답변을 반드시 써라. 예.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면접에 있어서도 사실 이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예.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또 면접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좀 잘 쓰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예, 자기소개서를 잘 쓰셔야 되고, 그리고 보통 이제 한 개의 잘 써진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서 복사 붙여넣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거 하실 때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게, 회사 이름을 잘못 쓰시면 안 됩니다. 저희 남부발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남동발전하고 이름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보다 보면은 남부발전 입사지원서인데 저는 남동발전에 지원하면서 이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불성실 기재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의를 더 예. 표현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요. 올해 체험형 인턴 채용 언제쯤 모집하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예, 그 체험형 인턴 채용은 현재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 중에 있고, 조만간에 계획이 이제 확정될 것 같으니까 아마 하반기에는 확실히 하는데요. 그 시점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우리 한국 남부발전은 어쨌든 주어지는 그 필기 시험을 잘 통과를 하는 게 좀 맞습니다. 중요한 예.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NCS에 대한 그 공부 방법이나 꿀팁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아, 그 NCS에 대해서 제가 그 어떤 꿀팁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다들 하시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NCS 시험 문제집은 시중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거를 일단 보시되 시간을 좀 체크하면서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70문제인데 상당히 지문이 길거든요. 70문제를 70분 안에 다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딱 체크를 해놓고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그 고득점을 갖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문제의 정확성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끝까지 잘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요. 면접평가 요소로 정직함, 열정, 자신감 등등 면접관 분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더불어서 이런 자세로 면접에 임했으면 좋겠다 팁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 면접 평가를 함에 있어서 자신감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자신감은 중요하고 그런데 그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정직함, 열정, 자신감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연계시키셔야 되냐면 본인이 자기소개서를 쓰셨어요.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그래서 어떻게 준비됐고 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그걸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고 열정을 드러내실 수 있을 거고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과 그 상반되지 않은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정직성도 확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질문 주신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제가 그 면접 준비를 했을 때 물론 이제 뭐 10년도 더 됐지만 면접 네. 준비했을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 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아까부터 제가 알리오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공공기관별로 알리오 공시된 내용에 보시면 그 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이나 그 기관의 중요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회의록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에 대한 사항이 이사회 회의이기 때문에 그 회의록을 공시된 거를 보시면 아, 이 기관에 지금 어떤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어떤 것들이 이슈로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사회 회의록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보면 또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하는 그런 방향도 체크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중요 의사결정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거니까요. 만약 예를 들어 돈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아, 이 회사가 석탄화력 발전을 늘리는데 돈을 쓰는지 아니면은 뭐 신재생 쪽에 쓰는지 신기술에 쓰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다 참고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우리 남부발전이 이쪽으로 갈 길인데 어떤 지원자가 저는 거기에 되게 적합합니다라는 그런 강점을 어필을 하면 또 채용이 되는데 조금 더 쉽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답변하실 때 본인의 생각만 갖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 남부발전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시로 하면서 답변하는 거하고 그 어느 게 더 이제 효과성이 있을까요? 예. 제가 봤을 때 후자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하나는요. 연봉 산정 시에 석사 학위가 인정되나요? 라는 질문을 또 주셨어요. 아, 저희가 연봉 산정 시에는 그 석사 학위가 있으시다고 해서 연봉을 더 많이 드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대졸 수준 채용을 할 때 뭔가 자격증이라던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시험을 통해서 뽑기 때문에 이분이 대졸 수준으로 지원하시지만 학사학위가 없어도 지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나왔는데 학사학위가 없어도 대졸 수준 지원하실 수 있고 합격하시면 학사학위가 있든지 석사학위가 있든지 똑같은 처우로 받게 되시고요. 다만 저희 규정에 따라서 그 경력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해 드리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직렬별 경쟁률을 알 수 있나요? 알리오의 직렬별 경쟁률을 공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하시네요. 예, 알리오에 보시면은 그 최종 경쟁률뿐만 아니라 직렬별로 그 전형별 경쟁률도 다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오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빠르시고요. 작년 하반기 대졸 수준 공채의 경우에는 그 사무직군은 약 한 200대 1, 그러니까 최종 경쟁률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무직군 약 한 200대 1, 기계직군 68대 1, 전기는 166대 1 정도 기록을 했고 세부 사항은 알리오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리오를 확인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겠어요? 예. 네. 저도 그 취업 준비를 하던 사람에서 약간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상대하는 사람으로 좀 바뀌긴 했는데 제가 취업 준비했던 당시에 마음가짐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취업이 힘들고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치열하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공감하고요.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인사 담당자 취업 선배님들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실 저도요, 취업 준비하고 면접 준비했던 때가 다소 좀 시간이 지난 터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고 있다 한들 지금 또 채용 트렌드랑은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되게 고민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취업을 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하고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필기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 여기 나와 계시니까 우리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또 드려야 하는 입장이라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이제야 조금 감이 오는데 오늘 또 2일차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하나의 질문만 더 받을게요. 사무직 기준 신입사원 입사할 때 본사 위주로 배치가 되는지 아니면 각 사업소에 배치가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예, 여기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무직이든 사무직이 아니든 그 신입사원은 채용 후 배치 시에 사업소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입사했을 때 사업소에 배치가 돼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본사로 온 케이스고요. 그 부분은 뭐 좀 실망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어요. 1차 면접이 실무진 면접이면 2차 면접은 인성 면접인가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맞다고 합니다. 인성 면접 맞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게 우리 남부 발전에 대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큰 관심과 또 사랑으로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인기 폭발입니다. 자, 오늘 일정은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마지막 일정만이 남았습니다. 내일은요, 4개 기관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시작으로 11시에는 한국예탁결제원, 오후 2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마지막 3시에는 기술보증기금까지 채용 설명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상으로 2022 부산 이전 공공기관 채용 합동 설명회 2일차 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